지역 이슈 돋보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0일로 끝난 대구 경북 행정감사에서 불거진 이슈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북대 겸임교수 김정모 법학박사,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가 최근 요금이 인상된 택시의 서비스 개선, 또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촉구했다는 소식입니다. 행정감사에서 어떤 지적들이 좀 나왔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19일 날 대구시 건설교통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택시 요금 인상 문제도 지적이 됐지만 이 버스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예. 대구 시내 버스 체계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예산은 또 많이 들어가고 있다. 예.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네. 재정 지원금이 소요액이 올해 1,110억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지난 2006년에 413억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만큼 924억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는 동안 과연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얼마나 편리해졌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점검이 필요하다. 예. 지금 대구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대구시가 이제는 한번 따져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네. 택시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나왔나요? 어때요? 예, 택시에 대해서는 이 요금 인상 부분을 대구시가 택시업계 요구를 수용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시민들의 의견을 뭐 반영한다거나 이 고려가 좀 부족했다. 네. 이 정도 선에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요. 이게 요금이 인상된 만큼 서비스도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내버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지금 행감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대구 버스 준공영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버스 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추가 운영비로 7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이를 이유로 시가 이 버스 공영제를 사실상 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버스 공영제하고 준공영제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준공영제냐 공영제냐 이건 장단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잘만 한다면 공영제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예. 또 도덕적인 해이 현상으로 예. 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구시의 버스 준공영제란 말이죠. 우리 예. 천 기자님 지적했듯이 작년에 900억 이상 그다음 올해는 1,100억 이상 재정 지원을 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대구 버스 회사들이 서비스가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부족하다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많아요. 예. 서울에 이제 버스를 이용해 본 사람하고 대구의 버스를 이용해 본 사람하고 서울 대구를 비교해보면 서비스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거든요. 또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에는 버스나 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이 번잡하지만 버스 이 대중교통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서민들이 차 없는 서민들이 다니기 좋은데 이 대구는 버스 이제 품질의 문제도 서비스 문제도 있고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버스 공영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님 말씀하신 700억 이상이 추가로 아까 1,100억에 원래 달한다는 그것도 700억 더하면 1,800억 이상이 들어야 네. 버스 공영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만 공영제 하자 이런 걸 이제 시에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버스는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고 또 전부 개인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은 이제 매연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 버스는 서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버스에 대한 투자는 그리고 이제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대중교통이 필요하니까 대구시청에서 공영제를 하든 준공영제를 하든 버스에 대해서 자세한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버스 교통을 수준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이런 측면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면 7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매년 7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계속 더 드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버스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넘어가는 걸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집단은 버스 회사입니다. 대구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여러 개의 버스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예. 공영제로 가게 되면 이 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것들이 대구시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예. 초기 투자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불어나는 버스 회사의 적자를 메워주는 지원금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특정한 지역을 설정해서 공영제를 먼저 해본 다음에 공영제와 준공영제 간의 비용 차이들을 좀 계산을 해서 예. 버스 공영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틈새가 있고 예. 일단 한 지역, 예.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다음 확산 여부를 좀 판단하자 이런 예. 의견이시네요. 그와 관련해서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청에서 연간 올해는 1,100억, 작년엔 900억이 들어갔으니까 그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지금 소문에는 버스회사 대표들이 이 연봉이 2억씩, 3억씩 받는다는데 진짜인지 저는 뭐 좀 믿기질 않는데 시의회에서 이 900억, 1,100억 쓰는 것에 대해서 용처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면밀히 따져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가성비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격 대비 물건 살 때도 가격 대비 성능을 꼼꼼히 따져서 아 이건 싸지만 성능이 좋다. 이건 비싸지만 이건 좀 성능이 별로네. 이거 따지거든요. 지금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고 어디를 썼는지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 버스 준공영제 부분은 추후에 다시 이슈토크 메인 주제로 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감사로 지역 내의 현안들이 집중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한 곳 대구 문화재단 문제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고위 관계자 친인척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았는데 심지어 대구시 의회에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제출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그 대구 문화재단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화재단이 뭐 하는 곳인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네. 그 대구에서 열리는 축제 그리고 문화 행사 그리고 문화 지원금 등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예. 그 이전에는 대구시에서 하던 것들을 좀 전문적인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이 사업을 맡아서 하자 예. 이런 취지에서 설립이 됐고 올해는 예산이 200억 이상이 문화재단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뭐였냐면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특정 업체 대구 문화재단의 고위 간부와 친인척인 업체에 그 일감을 몰아줬다. 근데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계약을 할 때, 용역 계약을 할 때 수의 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쟁에서 입찰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몰아주기 위해서 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쪼개서 계약을 한 거죠. 2천만 원 이하로. 예, 2천만 원 이하로. 그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교통 통제 명목으로 용역을 주게 됐는데 이게 총 합치니까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으로 계약을 하면 입찰을 해야 되니 이걸 나눠서 1,7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수의 계약을 같은 사업에 두 건을 나눠서 준 거죠. 이게 몰아주기가 목적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위증 논란인 거죠. 이 서류를 조작했다. 이 사실을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르게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이 2016년에 이것도 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축제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인척 회사와 수의 계약으로 3억 4천만 원짜리 추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대구시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되면 기업체들로부터 협찬을 받지 않습니까? 이 협찬금을 가지고 추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3억 4천에 상당하는 이 추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때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조달청에서 제출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뭐 간이 계약서를 작성한 거죠. 이래서
질타가 됐는데 질타를 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한 거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조달청에 네. 물어봤다, 확인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예.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 대구문화재단이 전반적으로 문화재단 그 회계나 그리고 절차 자체가 좀 부실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감사원과 그리고 대구시 감사관실에서까지 지금 감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뭐 네. 요즘 대부분 이슈들이 투명하지 않아서, 네. 청렴하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편법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더 수사까지도 필요할 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소식 들어온 대로 짚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의견 덧붙일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요 여러 가지 저 공기관들의 도덕적인 해이 현상으로 예산 낭비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번 지방의회가 이제 이 특정 정당은 아니고 다른 정당이 지금 일부 등원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제대로 이제 파악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성과가 나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는 뭐 철저히 대안까지 제시하며 제시하는 그런 감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네. 대구를 집중으로 좀 살펴봤고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경북도에서도 같은 기간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거의 끝나갈 무렵에 경북체육회의 컬링 사태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 행감에서는 좀 어떻게 다뤄졌는지 우리 김 박사님이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네. 상당히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이슈를 지금 잡아내긴 했는데 네. 안동 출신 김명호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북체육회 컬링팀의 김경두 전 대한컬링 경기연맹 부회장과 그의 딸, 아들, 사위 등 가족 4명이 있다. 그리고 의석문청에서 만든 이 킬링 훈련원을 김경두 씨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민인 것처럼 운영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또 경상북도 체육회가 이걸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았다. 예. 이런 거를 김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감사에서 이런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엄격히 하겠다,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상북도 체육회에서는 이 컬링의 비리에 관해서 제대로 이제 파악을 못할 정도로 예. 관리 감독 완전 사각지대인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북체육회 사무처장이 직접 발표하기를 선수들이 언론을 통해 호소한 거, 네. 김경두 사유화된 컬링 이 체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선수들 차례차례 면담을 했다. 또 김경두 전 부회장도 면담했다. 이렇게 네. 했는데 사무처장 말로는 조직 관리하다 보니 할 수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했다는데 경북체육회도 그렇게 떠는 기식으로 남의 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예산 지원이 됐으면 구체적으로 지출 항목 꼼꼼히 100만 원, 50만 원짜리 딱딱 이건 어디에 썼느냐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면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사에 거치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도의원들도 의회 감사에서 이런 이제 구체적인 대안 이름까지 끈질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감사가 계속 네.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의성 컬링 문제는 전국적인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계속 저희가 조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권한이 주어지면 이 권한을 쓰는 사람이 엄청난 권력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 경계가 좀 선이 있어야 되는데 사생활 침해 당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리더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좀 선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자리에 앉혀야 될 것 같아요. 의성뿐 아니고 의성 컬링 문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사실 2018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 주목을 끌었고 우리 경상북도 의성에 참 낙후된 의성에서 그런 위협을 달성했는데 이것이 계속 선순환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런
운영의 비리의 문제로 그렇죠. 이게 문제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도 저렇게 큰 엄청난 금메달 따고 이 성과를 이뤄낸 건 정말 대단한 건데 이게 계속 에너지를 받아서 이걸 계기로 바닥을 한번 때리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바운싱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운영하는 권한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 기자님 의견 있으세요? 네, 이 컬링 의성 컬링과 관련해서 이게 폭로가 됐던 게 이 선수들이 폭로하던 시점이 마침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던 시점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경북도의회에서 다른 피감기관들은 네. 경북체육회로 이목이 집중되는 네. 바람에 좀 조용히 넘어간 측면이 있는데요. 네. 쏠림 현상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 경북체육회 감사는 한 번 애초에 진행하기로 했다가 이 문제가 커지면서 재차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크게 정리를 하면 저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네, 하나는 이 선수들의 인권 문제에 네. 대해서 그동안 경북체육회뿐만 아니라 경북 사회에서 좀 이 부분은 스포츠 선수의 인권 문제는 좀 예. 간과하지 않았나 네, 싶고, 두 번째는 이 체육회가 아무래도 도의 지원을 받다 보니 이 체육회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네. 도가 나서지 않으면, 네. 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가려질 수밖에 네, 없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이 지원하는 만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네. 그런 결과물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네. 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운동권에 있어 운동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뭐 게임 뛰기 직전에는 흐트러짐 없게 정신력 집중하기 위해서 좋은 음악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하고 정말 좋은 코치 붙여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도 못하게 지원하는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 스포츠도 맞습니다.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좀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해자가 저희 힘들어요, 저희 아파요, 소리쳐야 하는 이런 구조들, 뭐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네. 성추행, 성폭행도 그렇고 이런 것도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경북도의회 84개 기관 또 현장 65개의 기관에 대해서 광범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는데요. 상임위별로 그 내용도 좀 짧게 좀 짚어주시죠. 경상북도에 이제 도의원이 중에 초선 도의원이 3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 그래도 이제 의욕을 많이 갖고 예. 적극적으로 활약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평가됩니다. 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출자 출연 기간에 이제 방만한 경영, 그리고 출자 기관들의 관료화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조직 쇄신 방안을 네. 촉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할매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그 김강도지사가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할매의 날 사업인데, 이게 뭐 취지는 좋지, 할매를 우대하는. 근데 이것은 너무 홍보에 치중됐다, 이런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또 포항 안동의 김천에 세 군데 3대 도시에 도립의료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도립의료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남용하고 오용했는, 그리고 이제 이 도립의료원에서 의료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컬링 문제 이런 걸 좀 많이 지적했고, 그다음에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산하기관에 농업 분야 비전문가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사용 문제 이런 걸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감사 자료를 검토 결과 감사 자료가 다수의 오류가 있었다, 현황하고 일치되지 않는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자체가 부실했다, 예. 이런 걸 재작성을 해달라, 이런 아주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제 사립유치원 비리 건절, 돌봄교실 정원 확대, 그다음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육 문제의 비리 건절과 이제 교육 혁신 방안 이런 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선수로 치면은 지금 의원들이 뭐 운동 선수로 제일 많이 활약할 예, 시기거든요. 초선 의원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초선 의원들이 그래도 제일 가장 의욕과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활약을 했다라고 좀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청 기자님은 어떤 게 좀 눈에 띄셨어요? 네, 제가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에 한 10곳을 같이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이 의원들의 활약이 이전과는 달라진 측면이 있었다. 예. 네. 두 가지 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네. 한 가지는 의원들이 질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 그리고 이후에도 이 조치들을 보겠다. 예산안에 반영하겠다. 이러한 뭐 자세는 한번 질타하고 끝나지 않고 이어서 계속해서 감시의 네. 역할을 하겠다라고 봤을 때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유한국당의 현재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보통 시의원, 도의원들은 해당 지역구 소속인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국적으로 당무감사가 진행 중이고 이 당협위원장을 주로 현역 국회의원들이죠. 대구 경북은 네. 이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의원, 도의원들이 국회의원 눈치를 보기보다는 특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내가 제 역할을 하고 좀 시민들 눈에 띄는 활약을 하겠다. 소신껏 했네요. 예, 소신껏 하겠다. 이런 자세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소신껏 하니까 더 잘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초선 의원들이 많았던 점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예. 작용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후에 12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예산 심의까지 시의원, 도의원들이 활약하는 것들을 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요. 지금 말씀 중에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눈치 안 보고 소신껏 하니까 더 잘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까지 마련하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간이 많이 돼서 정리하는 이 멘트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청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이 지방의원들의 역할 이 두 가지거든. 하나는 예산심의고 하나는 이제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게 결국은 의욕도 있어야 되지만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평소에 업무 파악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결국에는 시민 도민들의 제보가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소통을 통한 제보가 있어야 되는데 제보가 있기 위해서는 의원들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제보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신뢰를 쌓아가고 정보 파악 능력을 향상시키고 하면은 그동안 시민 도민의 기대를 저버렸던 도의회, 시의회, 지방의원들의 위상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총평으로 듣고요. 네. 우리 청 기자님도 전반적으로 총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안 심의가 남았습니다. 의원들이 각각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지금 내년도 의정 운영 경비 일종의 월급이죠. 네. 월급을 인상하겠다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얼마나 활약하고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여론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 꼭 명심하고 예산안 심의까지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뭐 사기업에서도 성과가 있어야 월급이 그 기준에 따라서 올리거든요. 예. 그런 성과를 정확히 측정한 후에 그런 인상안도 좀 주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대구와 경북 모두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1년에 14일 단 한 번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시정을 촉구하는 주민 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의 관심이 더더욱 요구되는 일인 만큼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민의 감시와 관심이 더 높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